전에부터 제가 모공 치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모공 치료할 때 대개는 두 연령대거든요. 네. 네. 나이 근데 대부분 모공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죠. 네, 그쵸. 그 다음에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가 좀 처지고 하면서 모공이 좀 넓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대개는 젊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도 이제 병원에 모공 때문에 모공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은 부류라 그래야 되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진짜 모공이 넓으신 분. 누가 봐도. 네, 누가 봐도. 네. 두 번째는 네. 자기가 모공이 넓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막 네. 그렇게 넓진 않은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좀 그럴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모공이 넓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모공이 진짜 넓은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모공이 넓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봐도 네. 잠시. 일반적으로 봐도 네.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꽂혀가지고 거기에 네. 나는 정말 모공이 넓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치료를 시작을 해도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네. 네네. 그렇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인터넷 보면 글을 모공 치료했는데 되네요, 안 되네요. 정말 막 글 너무 많은데 네. 그것도 정말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모공이 넓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네. 치료를 받았는데 조금 좋아졌는데 네. 뭐 계속 이제 컴플레인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둘로 나눌 수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고프님 같은 경우는 네. 내 모공은 골프공만하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는 저 야구공까지 나왔어요. 지금 아니, 어떡해. 축구공은 안 나오겠다. 얼굴이 축구공보다는 작으니까. 네. 근데 역시 그래서 반응이 핫하네요. 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저번에 이제 정우열 선생님이랑 제가 한번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정말 약간의 정신과적인 그러니까 뭐 사이코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 그쪽으로 좀 이렇게 편향이 된 경우가 네. 좀 있기 때문에 네. 그 피부과적 치료보다는 약간 정신과적 선생님한테 상담. 요즘은 정신과 상담이 옛날처럼 그 선입관이 있잖아요. 네. 뭐 아무래도. 네, 선입관이 네.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코드가 상병 질병 코드가 Z로 시작하는 코드가 있는데 그거는 그 기록은 오픈되지도 않아요. 네네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정신과 선생님 얘기가. 그래서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모공이 넓은 건지 그걸 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러면 이제 대개는 왜 모공이 그렇게 꽂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신과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모공이 이렇게 넓진 않은데 그 모공이 넓다고 거울만 보는 거지만 밤마다 네. 봐서 난 모공 때문에 미치겠어요. 죽고 싶어요. 뭐 이런 게 네. 원래는 다른 쪽에 심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투사가 돼서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스트레스가 워낙 강력하고 크기 때문에 네네. 감히 거기에는 접근을 못하고 네. 만만한 모공. 거기 걔랑 노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계속 여기만 네네네네네. 이제 신경을 그래서 쓰이고 이쪽에 커다란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 내가 감히 접근하지 못한 나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네. 해결되거나 여기에 얘랑 좀 맞닥뜨려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면 이게 이제 얘는 이제 점점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런 식의 어떤 정신과적인 상담도 좀 약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특히 모공은 정말 그런 쪽과 굉장히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 네. 정말 그런 쪽에 문제가 없고 실제로 정말 피부과적으로만 문제가 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모공 확장을 할 때 이제 모공이 넓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모공 확장 그러는데 이제 영어로는 enlargement facial por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피지 증가랑 지질이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지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단한 이건 너무 작나? 이걸로 할까? 네. 이 피지가 이렇게 꽉 껴 있으면 네.
이렇게 이제 피부가 이렇게 이게 좁혀지겠냐고요, 얘가. 아. 네네네. 그래서 얘가 이 피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옛날에는 이 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막 필링하고 뻗겨내고 짜고 막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피부만 상하고 실제로 별 효과가 없고 예민해지기만 해요. 더 안 좋아지기만. 네네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제거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레이저를 하고 뭘 막 해도 피지가 단단하게 딱 자리를 잡아버리면 네. 안 되죠, 당연히. 네. 그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 생성을 위한 시그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레이저 치료의 원리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옛날에는 혹시 지금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전에 피부과 가서 옛날 불가가 아니다 한 10년 전쯤에 피부과 가서 네. 저 모공 넓어요. 그러면 뭐 어떤 치료를 했었냐면 다이아몬드 필링 또는 크리스탈 필링 이런 필링 치료를 했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열심히 저도 그냥 열심히 함익병 원장님 밑에서 이제 일할 때 아, 네네. 열심히 필링하고 했었었는데 네. 그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때는 이제 몰랐죠. 왜 그랬는지. 그래서 네. 이제 모공을 잘 보면은 그냥 구멍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각질, 케라틴이 꽉 껴서 이렇게 고기에 박혀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링을 하면 걔네들이 좀 벗겨내지고 네. 피지도 조금 정리가 되고 하면 이제 좁아져 보이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진짜 모공이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었는데 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게 되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여기 보면 조금만 확대시켜 주시겠어요? 나 이거 집에서 되게 멋있게 만들었는데, 아이씨. PPT가 조금, 네. 이런. 네. 여기 보면 이게 이 자외선 사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네. 이게 다 피지예요. 아. 여기서 자외선 불을 딱 켜놓고 보면은 반짝반짝반짝하게 보이는데 이런 피지가 꽉 껴 있으면 당연히 모공이 넓죠. 네. 얘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아무리 레이저 할아버지를 쏴도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네. 피지를 제거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근데 이거를 전에 이제 우리 윤예담 아나운서님이랑 그 방송을 했을 때 네네.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 얘기를. 그래서 네. 뭐 이소부와 비유로 들고 네네. 뭐 이렇게 벗기기만 하는 거, 그 다음에 피지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알아서 나오게끔 하는 거를 네네. 이제 이소우화에 네. 햇볕은 쨍쨍하고 구름이 사람 외투를 벗기는 스토리 네네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햇볕을 쨍쨍 내리쬐면 알아서 벗으니까 네. 벗기려고 막 바람을 세게 불면 안 어. 벗어지고 똑같아요. 이거를 네. 벗기려고 막 닦아내면 네. 이게 안 돼.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지고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아. 네. 자, 그래서 코의 모공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뭐 피지선이 밀도가 높고 피지 분비가 많고 모낭수가 많고 피부가 두껍고 굳은 피지가 단단하게 박혀 있는 패턴이 쉽게 그래서 피지가 단단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얘를 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모공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피지가 문제군요. 피지가 절대 네. 문제예요. 자, 또 여기서 어떤 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쿠션을 비롯해서 굉장히 thick한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지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잘 뭉치게 하는 이렇게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네네. 그런 폴리머나 카보머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 걔네들이 우리 피부에 있는 피지랑 딱 붙으면 네. 딱딱해져요, 모공들이. 그러니까 파운데이션도 네네네. 악영향이 있다. 굉장히. 네. 그래서 피지를 좀 녹이는 치료를 하더라도 네. 평소 때 그런 메이크업을 즐겨 하시게 되면 이게 절대 안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좀 피지를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잘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띡한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쿠션 같은 제품을 되도록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게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화장을 어떻게 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궁금한데요. 옛날 엄마들이 하듯이 파우더 쓰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이제 화장이 왜 보면 요즘 이제 쿠션 이런 쪽이 많이 유행인데 사실 네네. 그게 에나멜 라이크한 메이크업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 그 파우더 위주로 해서 좀
그 세틴인가? 약간 무광식의 네네. 메이크업을 잘하면 훨씬 더 고급지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옛날에는 다 두들겼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두들겨서 하는 메이크업을 하시면 지워지기도 아. 편하고 모공이 이게 저기 뭐야 그 피지가 좀 이렇게 단단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네네. 그렇게 되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파우더가 모공에 다 껴요 그런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해요. 근데 그래서 모공이 다 보여요 막 하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지 정리를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그 파우더 메이크업 할 때 또 나름 노하우가 있는데 이게 좀 두들기면서 그 부위를 꼭꼭 눌러주면 그렇게 저기 그 모공 때문에 이렇게 안 좋게 보이는 걸 좀 최대한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네네. 하고 그 파우더 메이크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좋은 점은 세안할 때 네. 금방 금방 세안이 되죠. 그러니까 쿠션이나 이런 자외선 차단제 쓰고 쿠션 쓰고 또는 틱한 그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쓰면 보통 이중 세안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오일 맞아요. 클렌저 아니면 또 맞아요. 워터 클렌저를 쓰고 그다음에 폼 클렌저를 한 번 더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피부 장벽이 안 좋아지니까 네. 그리고 걔네들이 또 모공을 또 피지를 꽉 단단하게 이제 굳혀버리니까 더 세안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파우더 메이크업은 그냥 쓱 한 번만 지우면 한 3분 이내로 메이크업이 다 지워질 수가 있어서 그 피부 장벽에도 좀 그러니까 피부 장벽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네. 더 장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고 모공이 넓고 피지가 이렇게 송글송글 맺혀 있고 막 이러신 분들은 이런 피지를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보습제를 사용하시면서 점점 파우더 위주로 아니면 비비 가볍게 쓰시고 그 위에다 파우더를 보충한다든지 약간 그런 정도 쿠션 뭐 띡한 막 리퀴드 에나멜 타입의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최대한 줄이셔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꿀팁입니다. 네. 아니요, 우리 방송이 옛날 방송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얘기를 한 100만 번쯤 했어요. 정말요? 네. 자, 어떤 거냐면 피지가 굳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총알같이 모공에 박혀 있으면 모공이 넓어져 보이거나 당연히 네. 치료에 저항하게 되는데 네. 이 얘기 다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모공 안에 박혀있는 지질에 리피드의 조성이 이상이 있거나 카보모 폴리머들이 많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딱딱해지는데 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롱체인 세라마이드랑 콜레스테롤이 포함된 보습제를 잘 쓰면 네. 이 코의 피지가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확대 좀 해주세요. 한 번 더 확대 될까요? 여기로? 아니. 안 돼요. 오케이. 여기 보면 노랗게 뭐 이렇게 싹싹싹 피지 나온 거 있죠? 보이시죠? 내가 저기를 찝을 수가 없네. 일단 코 사진을 보시면 거기 노랗게 약간 피지 나온 거 보이시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이런 롱체인 세라마이드나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포함된 보습제를 코에 잘 쓰면 네. 여기를 살짝만 눌러도 노란 그 피지가 네. 옛날에 딱딱하게 총알같이 박혀있던 피지가 네. 국수 가닥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잘 녹아 나온다는 네네네. 말씀이시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기름은 뭐에 녹아요? 기름은 기름? 네.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아.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네네. 보습제를 바르면 거기에 살살살살살살 녹아서 알아서 나와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아까 비유가 햇볕을 쨍 내비치면 네, 알아서 외투를 옷을 벗는 벗게끔. 거예요. 네. 막 벗기면 안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통 필링하고 막 그 초음파 전동 그걸로 막 닦아내고 네. 스크럽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피부 장벽이 안 좋아지고 오히려 피부가 더 안 좋아지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고 나면 네. 그 다음부터는 레이저 치료를 하든 뭘 하든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군요. 벗겨내려고만 하면 피부 장벽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네.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 놓고 또 레이저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더 상할 것 같아요. 예민해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모공 치료를 하면서 피부가 더 예민해져서 안면 홍조가 생겼어요. 뭐 얼굴 빨개졌어요. 뭐 블라블라 하는 게 피부 장벽은 생각 안 하고 또 피지를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빼는 건 생각 안 하고 다 뺏겨내놓고 거기다 레이저를 계속 때려대면 피부가 이렇게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네. 자극돼서 홍조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보습제를 쓰게 되면 당연히 피부 장벽은 당연히 더 좋아질 거고 피지도 잘 말랑말랑하게 알아서 잘 나오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피부 장벽과 피부를 보호하면서 그 위에 레이저 치료를 조심스럽게 살살살살 하게 되면 그러면 모공 치료가 뭐
퍼펙트하게 100%다 돼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네. 모공치료가 제대로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훨씬 더 반응이 좋게 그럼요. 만들어주는. 네. 어떤 식이냐면 네. 나 이것도 되게 멋있게 만들었었는데 아쉬워요. 어떡해. 근데 내용은 비슷해. 이렇게 된 피지가 많은 경우가 보습제 잘 쓰면 여기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는데요? 많이 줄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된 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공 치료할 때 저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 자외선 사진을 항상 확인을 해요. 피지 상태가 어떤지. 네. 그 피지 상태가 막 전에보다 오히려 또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피지가 많아지니까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또 갑자기 환자분이 뭐 피지가 확 많아져서 확 껴서 더 많아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또 다시 이거를 또 만들어 가면서 또 레이저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자외선 사진이 모공 치료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네네. 왜냐하면 피지가 해결 안 되면 이게 정말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자, 이 사진을 확대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갔죠. 네.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이만큼이었다가 반짝반짝한 게 줄었죠. 네. 피지가 줄면 모공이 이만큼씩 줄어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네. 치료의 팁인데, 그렇지 않고 딥다 레이저만 쏴가지고는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피지가 정말 자, 환경을 만드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다예요. 가장 중요한 거. 왜냐면 대부분은 이제 모공 치료하면은 병원 가서 무슨 레이저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네네. 설명들을 많이 네. 들으니까 제가 정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였고요. 자, 이 경우도 이렇게 됐는데 피지가 주니까 많이 좋아졌죠.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자, 이런 경우. 이 경우도 네. 이렇게 블랙헤드처럼 새까맣게 빵빵빵빵 있었는데 좀 네. 아직은 이런 구멍이 뽕뽕뽕뽕 보이긴 하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 레이저 치료 시작한 게 아니라서 네. 하지만 피지는 많이 줄었죠. 네.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병원 가면 오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무슨 치료가 좋고 뭐 우리 병원 어떤 레이저를 쓰니까 뭐가 좋고 뭐 피코 레이저 쓰니까 옛날 거보다 좋고 뭐 막 정말 네. 정말 오만 많은 종류의 레이저를 설명을 해요. 이게 뭐 하여간 그런데 그럼 의료 소비자 입장에선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좀 알기 어려운 어렵죠. 부분이 있죠. 근데 네. 저희는 이제 무슨 얘기 들으면 그 장비는 뭐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건데 어쩌고 저쩌고 이제 저희는 네, 이제 네. 전문가니까 알지만 네.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하지만 어쨌건 간에 그 원장님들이 손에 잘 익은 장비를 쓰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깔때기예요. 모든 어떤 장비든지 다 쏟아 부으면 네. 결국에는 피지선을 좀 피지선 주변에 네. 콜라겐 파이버를 리모델링 시켜서 좀 단단하게 만들어서 나게 되면 이제 모공이 줄어지게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레이저 장비로 하는 거죠. 네. 어떤 걸 쓰더라도.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그 피부 안에 진피에 있는 콜라겐과 네. 콜라겐 필로세바스 유닛, 피지선 주변에 콜라겐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게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네. 이런 수많은 네. 종류의 장비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그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그 병원에서 원장님들이 손에 잘 익어서 잘 쓰는 장비 쓰면 돼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네. 피부과 경험이 많으신 피부과 전문의신 병원에서 네. 뭘 하시던 간에 선생님이 알아서 네. 그걸 하게 그러니까 결국엔 이 깔때기. 그래서 이제 막 인터넷에 보면은 뭐 무슨 장비로 치료를 받았는데 뭐가 좋을까요? 네네. 그럼 그 장비를 산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몇 번 안 써본 선생님이랑 네. A라는 장비를 네네. 그러니까 A라는 장비가 뭔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되게 비싸서 좋은 장비예요. 네네. B라는 장비는 좀 이렇게 약간 중가에 뭐 좀. 근데 이 A라는 장비를 사서 막 쓴 지 얼마 안 돼서 손에 안 익은 선생님이 쓸 수도 있고 네네. B라는 장비를 엄청 엑스퍼트한 사람이 선생님이 나 이거 한 5년 이상 써서 내가 이거 어떻게 다 할 줄 알아. 그러면 네네.
이상비가 낫겠죠. 여기가 그쵸. 낫겠죠.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서 굉장히 주관적이고 아, 좀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장비에 관해서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는 그냥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피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해요. 아. 피부 장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치료 도중에 예민해지지 않도록 피부 장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모공 치료하시는 원장님들의 제가 보기엔 제 기준에서 실력은 네. 거기서 한 반 이상은 판가름이 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꼭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네.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 이 얘기를 해도 20분이나 나갔네. 나 오늘 저한테 15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컴팩트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시려고 했지만 역시 네, 또 중요한 역시 이야기이기 때문에 루즈하게 길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질문이 좀 많이 쌓였는데 한번 빨리 받아보도록 갈게요. 할게요. 네. 네.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단지님이 학교 다닐 때부터 여드름이 났고 그런 이유로 모공이 넓어서 현재도 되게 넓어 보이신다고. 그런데 모공 치료가 어렵고 가성비 대기 효과가 없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모공이 현재 넓어 보여요. 그래서 사실 네. 모공이 넓고 현재도 네. 넓어 보여요. 그럼 실제로 진짜 넓으신 분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모공 치료는 정말 실제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네네네. 그래서, 시술인가 봐요. 네. 제가 이제 피부과 의사회에서 이제 학술이사로 이제 일하면서 그 학술대 프로그램을 좀 짜고 막 그런 일을 좀 하는데 네네. 모공 치료에 대한 강의 세션을 만들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아, 그 네. 원장님들이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케이스 사진도 많이 없고 막 네네. 너무 이렇게 까다롭고 막 그러니까 원장님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예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모공 쪽이 그렇군요. 네, 되게 어렵고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공이 실제로 넓은 사람도 넓어서 그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혼자 이제 넓어 보여서 네. 네, 실제로는 괜찮은데 네, 근데 그런 자기만 분들은 느끼는. 상대하기가 또 너무 힘들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모공 이쪽 분야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저렇게 설명하시기 당연히 저렇게 지금 같은 경우 분명히 많고 지금 동네 피부과 거기 그 원장님은 굉장히 솔직하게 잘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오, 네. 객관적으로. 네. 네네네. 있는 대로 말씀하신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러면 그냥 비용 받고 레이저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렇게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라서 되게 음. 진료를 잘 받으신 거라고 사실은 저는 생각하고요. 네네. 모공 치료는 어렵고 가성 대비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자 귤 껍질 같은 표현이 딱 맞다 그러면 정말 고민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치료를 또 지금과 같은 경우는 레이저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네. 레이저 치료를 하면 좀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결과를 좀 잘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더블로 리프팅은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게 뭐예요, 선생님? 더블로 리프팅은 네. 초음파 하이프라고 초음파를 네. 이렇게 집적해서 네. 그러니까 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했죠. 돋보기 갖고 이게 먹지 태우는 거. 네네. 했죠. 네.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집적을 하면 그 부위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럼 그 부위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응고, 그러니까 이게 좀 찢어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아, 네네. 그래서 리프팅 하듯이 여기를 이쪽을 하면 여기 라인이 딱 달라붙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탄력도 좋아지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더블로 리프팅은 지금 단지님이 원하시는 니드와는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원장님께서 더블로 리프팅을 권유한 거는 그 모공이나 이런 쪽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리프팅을 좀 해서 당겨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신 건데 네네. 단지님께서 생각하시는 니드와는 좀 다른 그 설계를 하신 거고요. 네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만족도가 제 생각에는 높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단지님은 지금 모공이나 울퉁불퉁한 피부가 네네.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그런 쪽으로 이제 약간 옆길로, 그러니까 다른 쪽을 해결하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피부 자체를 네. 모공과 약간 여드름 흉터와 같은 그 부위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옛날과 다르게 지금 같은 경우 해결이 뭐 100% 완전히 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개선될 수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네네. 그거는 조금 제가
이럴 줄 알고 또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네. 오, 네. 이거는 지난번 여드름 흉터 치료할 때 보여드렸던 네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에너지를 이렇게 쏘게 되면 피부 겉에만 모이게 되고 정말 필요한 안쪽에서는 에너지가 약해지는데 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진피 쪽을 좀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타겟이 여기가 돼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빛이라는 거는 뭔가를 통과하게 되면 점점 에너지가 약해지잖아요. 줄어들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좀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거꾸로 에너지 전달 방식이 이렇게 에너지 델리버리가 이런 식으로 속안에가 좀 더 강하게 된다든지 에너지가 점점 위에서부터 내려갈수록 좀 약해지는 거를 좀 어떻게 해결이 된다면 치료를 또 잘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시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장비들은 네. 이렇게 그 렌즈 앞에가 뾰족하게 생겨서 꼭 누르면 네. 피부 안쪽에다가 보통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네. 꼭 누르게 되면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갈 수가 네. 있거든요. 이런 장비도 있고 아예 바늘을 이용해서 딱 찔러준 다음에 거기다 에너지를 쏘게 되면 깊은 쪽에서 에너지 델리버리를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요즘 많은 장비들이 고안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옛날 전과 다르게 이제 피코세컨드 레이저라는 장비가 있는데 피코초 레이저가 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피코 레이저가 웬만한 모공이나 흉터 옛날 과거의 장비들보다는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여러 가지 좀 좋은 점들이 있어서 요거는 제 슬라이드가 아니라 호주에 있는 에릭 송이라는 우리나라 스님이신데 이제 호주에서 이제 프랙티스를 하시는데 네네. 그 선생님이 이제 원래는 또 병리학자세요. 그래갖고 네. 레이저를 쏘고 나서 조직비 변화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를 저한테 이제 저랑 이제 좀 약간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네. 네, 이거 호주의 에릭송 선생님께서 받은 사진인데 네. 레이저를 쏘게 되면 피코 레이저는 좀 특징이 쏘게 되면 이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요. 좀 어려운 말로 LIOB라고 하는데 네. 이게 생기면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요 구멍이 생기고 요 안에서 살이 메꿔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깊은 쪽에서 또 콜라겐을 채워 올리면서 흉터나 모공을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네. 좀 더 이제 이건 되게 어려운 말인데 532 나노미터 파장에서는 이게 안 생길 줄 알았더니 이게 생겼다고 와 이거 되게 신기해요 막 이러면서 저랑 막 얘기한 건데요. 네. 어쨌건 간에 이런 조직들이 좀 찢어지면서 이 안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티팩트라고 슬라이드를 만들 때 잘못 커팅이 되거나 찢어지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섹션을 여러 컷으로 다 했는데도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네. 이게 아티팩트나 이런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가 여기 생겼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레이저 치료도 있고 막 해서 어쨌건 그 치료 방법이 옛날과 전과는 달라서 이거 정말 안 된다 얘기하기는 정말 힘들어서 저는 제 생각은 한번 좀 과감하게 좀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께 좀 과감하게 좀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문제가 되는 걸 직접적으로 해결해야지 다른 쪽을 해결해서 좀 이렇게 당겨서 리프팅을 유도해서 좋아져 보이게 만드는 그거보다는 직접적으로 공략? 이런 네. 말을 써야 되나? 네. 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시 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방금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 잠깐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PD님? 그 단지님이 맞다고 모공 정말 넓은 거 맞고 네네네. 동네 선생님 정말 정직하신 네네네, 분인데 맞아요. 알아보신 선생님도 짱이라고. 또 네. 이게 또 저도 그래요. 10몇 년을 제가 전문의를 2000 보드니까 제가 전문의 딴 지가 19년째니까요. 네.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를 네네네. 알아보는 네. 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 받아볼게요. 가족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네. 따가운 물보단 차가운 물로 세수하면 정말 모공 수축에 도움이 되나요? 순간. 일시적으로? 네. 그러니까 크게 그거 똑같아요. 온도 변화가
아니 그 기차 철로도 햇볕 네. 쨍쨍하면 이거 느슨해지고. 습습하면 네, 맞아요, 똑같아요. 맞아요. 찬물하면 아, 따뜻한 물하면 네. 아, 이거는 안타깝지만.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일시적인 이야기라고 말씀을 아, 해주셨고. 이게 이게 급해가지고 말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다 이해하고 근데 있습니다.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니까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아무리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다 알아들으니까 맞아요. 네. 지금 워낙 지금 질문 수준도 선생님 너무 높은 것 높아요. 같아요. 그럼요. 네. 워낙 다들 잘 아셔가지고 네. 그러면 또 NB님의 질문도 받아볼게요. 12살 딸아이 피지 분비 왕성해져서 여드름도 나고 코에 짤 수도 없는 블랙헤드가 엄청 크게 생기셨다고 맑은 보습 사용해도 괜찮나요? 네, 유분기가 괜찮아요. 많이 코에만. 포함된 건 아니겠죠? 코에만. 네. 셀손 블랙헤드 이게 진짜 그 너무 세게 새까맣게 큰 게 박혀 있으면 그거는 병원 가서 익스트랙터로 이렇게 살짝 짜내면 까만 거 싹 나오거든요. 그건 네. 좀 짜내도 되고요. 이제 소독 잘해야 되겠지만 병원에서 잘 이렇게 짜내면 될 것 같고 보습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탄탄대로님. 아, 저희 병원에서 진료 받으셨구나. 저희 어. 이제 다른 원장님한테 진료 받았는데 네. 좋다 독시사이클 3주에 프로테 보습제. 네.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좋아졌습니다. 입니다. 항생제 3주 후, 네,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염증성으로 뭔가 있기 때문에 처방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분명히 여드름 때문에 진료를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피지도 왕성하면서 여드름도 좀 많고 하니까, 분명히 네. 에피듀 포르테를 처방하셨을 것 같고, 이제 여드름약을 아주 전통적인 여드름약 여드름 처방을 하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피부 장벽이 안 좋은데, 네. 그 피부 장벽이 안 좋은데, 에피듀 포르테와 같이 여드름약을 쓰게 되면 피부 더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런데 네.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좋아졌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피부가 더 좋아졌다? 네. 어, 분명히 피부 장벽도 안 좋은데에다가 여드름약 저기 레티놀 성분 들어가면 되게 좀 자극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네네. 네. 왜 그랬을까? 어려운데요, 선생님? 아, 우리 거 보습제를 썼을 것 같아. 우리 아. 보습제 진짜 좋다니까요. 아, 이게 선생님 병원에 보습제를 같이 드렸기 때문에. 네. 아, 아마도. 설명 좀 해주세요. 저거 보습제는 뭐 어떤 좋아요. 거예요? 보습제가 네. 콜레스테롤 성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성분이 중요한데 네. 콜레스테롤 성분을 웬만하면 많이 못 넣어요. 네네. 비싸서. 아, 그 원료가 성분이 좀 너무 비싼가 비싸서. 봐요. 아, 네, 네네. 원료가 너무 비싸서 네. 못 넣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못 넣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로이드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리얼한 진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피토스테롤이라고 식물성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근데 콜레스테롤을 안 녹을 때까지 다 때려 넣었어요. 아, 이거 최대치를. 이거 말이 좀 이렇게 저렴하냐? 아, 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다 있어요. 때려 네.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제조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 제조 담당하신 과장님이 원장님 이거 못 팔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원가가 너무 비싸요. 이러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만들어줘요. 그래갖고 와, 네. 근데 저희는 마케팅 안 하니까 아무것도 네. 안 하니까 화장품이 사실 그 비용이 네. 저도 조금 경험해 보니까 네. 다 유통 아니면 마케팅 비용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저희는 아무것도 아예 안 안 해요. 그럼 그거는 선생님 병원에 가서 아니 저희 이제 홈페이지 구할 수- 저기 인터넷 저기 사이트 있어요. 아. 검색하면 나와요. 네. 또 아주 최대치의 원료와 성분을 넣어서 직접 네. 만드신 보습제 그리고 또 설명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약간 너무 막 네네.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네.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그 여드름 치료할 때 저렇게 이제 에피듀오나 디페린, 스티바 이렇게 쓰게 되면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게 분명히 그렇게만 여드름 치료 약만 쓰는 게 아니고 네. 꼭 보습제를 써주셔야 돼요. 네. 정말 중요하다고 네네네. 아까 설명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보습제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네. 세안제예요. 아. 왜냐하면 보습의 시작은 세안이에요. 사람들이 네. 일반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네. 내가 얼굴이 당기고 좀 트러블 있고 예민해. 그러면 바를 생각만 해요. 네. 맞아요. 땡기니까. 근데 왜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네. 세안이 너무 그러니까 세안이 너무 과한 거에서부터 네.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 그래서 내 피부가 당긴다? 그러면 바르는 보습제도 중요하지만 네. 세안제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되면 또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커버 네. 아까 얘기한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화장까지 네. 내 피부에 날개를 달아줘서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세안법, 화장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잘 아실 수 있는데요. 왜 그 쿠션을 비롯해서 그 에나멜 타입의 리퀴드한 그 파운데이션들은 되게 특히 이제 선블럭 같은 경우까지 대개는 선블럭 쓰고 파운데이션을 하니까 네. 그러면 이게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꼭 두세 번 써야 되거든요. 네네. 네. 두세 번 정도, 그러니까 세안을 2번 또는 3번을 써야 하는 경우가 되게, 3번까지는 아니고 되게 이중 세안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피부의 그 피부 장벽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소스, 재료는 우리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리피드예요. 지질 성분이에요. 네네. 근데 세안제의 지질 성분이 녹아서 닦이죠. 네. 화장품만 닦이는 게 아니라 내 피부의 그 피부 장벽 주 성분까지도 닦인단 말이에요. 아, 네네. 그래서 세안은 닦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근데 네. 그게 그 이중 세안을 하게 되면 네. 안 남겨지고 다 닦여 나가게 돼요. 네네. 그래서 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 씻는 게 네, 오히려 안 안 좋죠. 좋다라는 네, 네. 말씀을 알맞게 해주시네요. 씻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려면 리퀴드 타입, 그러니까 틱한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쓰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쓰면 안 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피부가 예민한 사람, 그러니까 네네. 센시티브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네네. 우리, 그러니까 레지스턴트한 저항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는 되게 좋은데. 강철 피부이신 네. 분들도 아니, 근데 있으니까. 강철 원래. 피부까지는 아니고 정상적인 웬만한 네네. 피부 다 이제 그렇게 쓸 수는 있거든요. 네네. 인구 분포를 보면 저항성 피부가 민감성 피부보다 훨씬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제품들이 다 팔리고 그 네. 화장품 회사들이 유지가 되지. 다 안 좋아서 다 트러블 나면 뭐 화장품에서 다 망하게. 네네. 그건 아니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네. 또는 그런 화장품 써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네네. 이런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건 이제 정리를 하면 네. 자 그래서 이제 내 피부가 요즘 당긴다. 네. 그러면 일단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안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네. 세안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나 커버 메이크업을 가볍게 해야지만 세안이 가볍게 되죠. 네. 젤을 두껍게 하면 절대 세안이 가볍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내 피부가 당긴다 그러면 내가 요즘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지 않나. 네. 또 세안을 너무 2번, 3번 과하게 하지 않나. 네. 그거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보습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보통은 보습제만 먼저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보습의 네. 시작은 세안부터. 네. 보습의 시작은 세안부터. 세안부터. 네, 알겠죠? 그리고 네. 이게 내 피부를 세안을 너무 열심히 해갖고 내 피부 장벽 다 벗겨내놓고 네. 그 위에 보습제를 바르는 건 네. 진짜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주 쉬운 비유로 네. 반지에 다이아몬드 떼내고 큐빅 박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아, 네네. 내 이빨 뽑고 임플란트 박아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게 네. 다 좋은 거. 이거 너무 극단적이지만 네네. 그래도 내 피부가 내게 좋은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꾸 사람들이 당기거나 예민하면 네. 바를 생각을 그쵸. 더 먼저 네네. 하시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또 세안 이전에 내가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는지 네. 그거를 조금 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윤예담 아나운서님이랑 찍었던 방송 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내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세안법,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화장법 그 편이 있거든요. 네. 그때 윤혜남 아나운서님이 아주 그냥 살신성인을 하셨어요. 생얼을 네. 공개해가 봤어요, 저. 아니 근데 여자 아나운서가 생얼을 공개한다는 건 그건 진짜 엄청난 맞아요. 용기야. 저 진짜 대단하시다고. 한 몸 바쳐서 진짜 네, 찍으신 게 맞아요. 있어요. 엄청 귀한 그 필름이 있거든요. 꼭 보세요. 꼭 굉장히 네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그 뒤쪽 얘기는 네네. 그다음에 이걸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사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Q&A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릴게요. 네. 사진이랑 같이 네. 올려주시고. 근데 아까부터 되게 피부 장벽 지수라는 말이 많이 그게요. 나오는데 피부 네, 장벽 궁금해요. 지수는 네. 뭐냐면
트랜스 에피더멀 워터 로스라고 해서 트랜스 에피더멀, 그러니까 피부 표피를 통해서 네. 워터 로스, 피부가 그러니까 수분이 증발하는 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 기계가 있는데 네. 띵 이렇게 되면은 삐 하면서 수치가 나와요. 근데 네, 네. 그 수치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10점 몇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거는 다른 병원 어디 가서 저 피부 장벽 수치가 몇인데요 그러면 그 어떤 선생님들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못한,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이러실 거가 이제 네, 네. 원리는 아시지만 저희 병원에 있는 그 기계의 수치인 거지 아주 뭐 어떤 객관적인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건 네, 아닌데 네. 어쨌건 네, 간에 네. 이제 저희 그 장비로 한 5 정도 넘어가면 좀 피부 장벽이 안 좋은 거고 5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네. 피부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생각해보세요. 피부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측정을 하는 건데 네. 그럼 많이 날아가면, 그러니까 수치가 높으면 피부 장벽이 안 좋을 것 안 좋죠.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떨렸죠. 네. 눈동자가 마르르. 틀리면 어떡하지? 눈동자가 마르르. 아, 약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또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이 막 이렇게 날아가면 수치가 높다는 거는 수분이 네. 많이 날아간다니까 네, 네, 이게 네, 장벽이 네. 안 좋은 거거든요. 네네.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네네. 어쨌거나 피부 장벽 항상 중요한 게 우리 피부에는 그 각질층 피부 장벽 이게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장벽이 항상 고르게 분포돼 있으면 피부톤이 되게 좋아져 보여요. 반사도 항상 일정하게 되고 빛에 대한 반사. 근데 네네. 걔가 울퉁불퉁해지면 길 가다 보도블록 울퉁불퉁해진 거랑 똑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빛 반사도 난반사가 되고 되게 칙칙해 보여서 피부 항상 칙칙해 보이고 뭐 환해 보이고 이런 게 아까 여태까지 모공 치료할 때 나온 어떤 진피 쪽도 중요하지만 네. 피부 표피 위쪽이 상태가 고르게 돼 있는지 이렇게 울퉁불퉁한지 고르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네. 칙칙해 보이기도 하고 되게 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되게 그런 경우 있죠. 되게 컨디션 안 좋다가도 그 보습제나 메이크업 싹 바르고 나면 되게 환해 보이는 경우 그쵸. 있죠. 좀 이렇게 골아 일시적이지만. 보이면 더 좋아 그게 보이죠. 왜냐면 피부 쉽게 얘기하면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데 네. 그 위에다 시멘트를 매끈하게 쫙 한번 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빵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화장품의 그 약간 기름 성분이나 이런 걸로 네. 피부 장벽이 울퉁불퉁해진 거를 싹 한번 발라보는 거예요. 시멘트를 미장질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물론 네네. 그 화장품이 흡수되거나 날아가거나 뭐 천년만년 있는 건 몇 시간 동안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네네. 그 상태에서는 또 되게 환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한마디 또 이제 한 단계 나가면 이제 화장품에 대한 약간 허와실인데 네네. 궁금해요. 어떤 제품들이 이렇게 뭐 화장품 성분들이 실제로 피부 장벽을 뚫고 표피를 뚫고 표피 진피 경계를 뚫고 진피까지 내려가서 탄력을 좋게 만들 수 있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지 안 않을까요? 돼요. 불가능할 많이 것 같은데. 배우셨죠? 학교에서도 기초에서 뭐 유기화학이나 뭐 아니면 분자량 이런 거 다 배우셨잖아요. 네, 뭐 살짝. 네. 그게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맞아요. 그 안 큰 될 분자량 것 같아요. 안 들어가요. 네, 안될것 같아요. 비타민 C도 병원에서 그거 침투시키려고 막 전기 걸고 초음파 걸고 해도 진피 쪽까지 잘 안 들어가는데 네. 발라서가 안 들어가요. 그럼 화장품 바르는 효과는 뭐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겉을 이렇게 고르게 만들어줘도 네. 되게 환해 보이거든요. 네네. 그 효과가 상당히 되게 커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링클 케어 대부분의 그 화장품 성분들이 방금 링클 케어가 되려면 진피가 단단해져야 되는데 네. 아니 레이저로 해도 그렇게 힘든데 그 화장품 그 성분이 거기를 다 장벽, 표피, 진피, 경계 다 뚫고 들어가서 진피를 자극해서 콜라겐을 만들어서 펴진다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요. 네. 그래서 너무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은 결코 그러니까 과하게 사용하는 것보단 네.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만 딱 줄여서 네. 화장품 다이어트 아니면 최소한의 제품 종류와 최소한을 사용하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네. 꼭 필요한 것만 네, 꼭 바르시는 필요한 게 것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수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비립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비립종은 안 없어지는데 이거 네? 제거해도 또 잘 생기나요? 이런 질문. 비립종은 치료하기 쉬운데 그냥 그 레이저로 탁 열고 익스트랙터로 딱딱딱 짜면 하얀 게 퐁퐁퐁 나오면서 이제 잘 제거가 되고, 근데 비립종이 또 잘 생기는 분들은 또 잘 생기더라고요. 또 체질이 좀. 그 자리에 다 빼놔도 또 다른 데도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생기면 다 없애면 되죠. 병원에서 다 짜주면 되니까. 비립종은 치료하기 아주 쉬워요. 네. 짜주면 돼요. 다행히 잘 쉽게 제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 화장품에 과장 광고가 많았다고 이렇게. 네, 그럼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 질문 좀 몇 개만 더 받아볼게요. 네네. 팩도 소용이 없는 건지 침투가 안 된다고 팩은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해야 되냐면요. 그 화장품을 바르거나 침투시키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오클루시브 드레싱이라고 해서 밀폐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병원에서 잘 생각해, 그 피부과에서 뭐 시술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아쿠아필이라고 해서 그럼 그 마취한 거 정도? 안 발랐. 네. 모공도 없는데 무슨 악발피를 받으셨대. 좋다고 해서 한번 받아봤어요. 피부 되게 좋은데, 되게 좋으신데, 그 피부과에서 이제 그러니까 마취용 거를 발라보신 분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취용 거를 바르고 랩 이렇게 붙이는 경우 있죠. 그냥 마취용 거만 덜렁 바르지 않고 피부과에서는 바를 때 마취용 거를 바르고 나서 랩을 씌워주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씌워놓으면 침투가 정말 잘 돼요. 네. 그래서 그 밀폐요법이라고 저희 피부과의 어떤 피부과 치료 중에 밀폐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약물을 좀 쑥 그냥 밀어넣고 싶을 때, 많이 침투시키고 싶을 때 약을 바르고 그 위에다 랩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응용을 해서 이제 마취용 거도 그렇게 바르는데, 팩도 그런 종류의 하나예요. 그 성분들이 사실 팩이랑 보습제랑 팩이랑 다른 화장품 회사에서 팩 만드는 성분 따로, 보습제 만드는 성분 따로 막 그러진 않고 비슷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 마스크팩 시트에다가 흠뻑 적셔갖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덮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오클루시브하게 이제 이렇게 덮어놓은 밀폐요법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제 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게 침투가 훨씬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촉촉해져서 좋기도 하지만 또 트러블이 나면 또 대박으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르는 것보다 효과가 좋으니까. 들어가니까 훅 들어가니까. 그래서 팩도 너무 뭐 1일 1팩, 저는 개인적으로 1일 1팩보다는 꼭 필요할 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팩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할 때 즉각적으로 좀 이렇게 좋게 만들고 싶을 때 이제 쓰는 거고, 그 이후에 평소 때는 바르는 거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 들었는데 오히려 팩을 너무 오래 붙이고 있으면 더 안 좋다는 얘기를 당연히 안 좋죠. 오클루시브하게 오래 하면 안 좋죠. 적당히. 그리고 성분도 더 과하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질문 받아볼게요. 12살 딸아이가 여드름 때문에 에피듀오를 바르는데 잘 안 나서요. 콕 찍어 바르는 게 맞냐? 그 에피듀오는 12살 정도 나이 때 꾸준히 오래 쓸 수 있게 허가도 그 어린 나이에 쓸 수 있도록 허가가 나 있는 제품이고요. 안전하게 이제 스테로이드와 항생제 성분이 없어요. 그냥 아다팔렌이라는 레티놀 성분에다가 벤조일 페록사이드 성분이 같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벤조일 페록사이드가 여드름균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고, 아다팔렌이 이제 각질, 피지 이런 거를 좀 정리해서 여드름 치료 효과를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바르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적으로 바르게 되면 그 부분적으로 농도가 갑자기 확 많아지기 때문에 빨갛게 부분적으로 까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부분적으로 바르지 말고 그 주변을 얇게 펴서 바르라고 설명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드름이, 그 나이 때 여드름이 꼭 거기만 나라는 법은 없고, 이제 앞으로 또 돌아가면서 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한 군데 부분 바르면 그 부분 쪽으로만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 쪽으로 바른 데서 트러블이 날 수가 있어서 되게 이제 얇게 펴서 주변을 발라주세요라고 이제 저는 설명을 하는데, 적정한 양은 그 생일 촛불 킬 때 쓰는 성냥? 요즘은 성냥을 담배 필 때 안 키잖아요. 옛날 우리 아버지 때는 다 성냥을 해서 이렇게 폈는데
근데 요즘 성냥은 거의 생일 초 그쵸. 그래서- 그거 말고는 네. 그래서 그 성냥 대가리만한 그 정도 사이즈로 네네. 한쪽 볼을 이렇게 얇게 펴서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정도 양으로 그 한쪽 볼 기준으로 성냥 대가리만큼.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 쓰다가 네. 괜찮아지면 매일 쓰고 네. 또 써서 큰 문제 없고 괜찮으면 양을 조금씩 늘리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습제를 꼭 사용하시고요. 네. 네. 진짜 안전한, 비교적 네네네. 안전한 약이니까. 그리고 잘 사용해 에피디오 포르테라고 새로운 약이 나왔는데요. 아다팔렌 성분이 좀 더 강화가 됐어요. 전엔 아다팔렌 0.1%였고 이번엔 0.3%인데 네네. 이 약이 처음에 나올 때 스님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랬어요. 왜냐하면 네. 에피디오도 잘 뒤집어지는데 네. 너무 과하게 쓰게 되면 네. 0.3짜리가 나오니까 쓰라고 한 거 이건 못 쓰게 처방 못 한다 나는 막 이렇게 네. 생각들을 하셨는데 네. 이게 베이스 또 이게 나온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베이스 만드는 기술이 좀 발전해서 네. 오히려 자극이 거의 비슷해. 그래요? 농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극도가 에피디오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원래는 0.1에서 0.3 됐으니까 3배가 더 네. 자극이 돼야 되는데 거의 네. 비슷해요. 그래서 에피디오 포르테를 쓰시는 게 효과는 더 좋을 수 있으니까 바꿔서 네네. 써보세요. 그 에피디오 그 계열에서 새 신약이 나왔어요. 네네. 아주 좋은. 피디님, 우리 그때 린다 선생님, 외국에서 오신 선생님 거 저 인터뷰한 거 있는데 그거 교수님한테 연락 오는데 빨리 언제 올라오냐고. 네, 빨리 좀 해주세요. 제가 올 봄에 그 네. 에피디오 포르테 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여기서 인터뷰를 땄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그 교수님 강의하는 호텔 그 컨퍼런스 하시는 데 가서 우리가 일찍 가가지고 교수님 일찍 좀 와주세요 막 해갖고 인터뷰를 땄는데 네. 여기서 다 얘기해야죠. 그리고 그 번역까지 거의 스크립트 번역까지 다 됐는데 편집이 안 됐다고 계속 안 정말요? 안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막 메일 보내고 언제 올라오는데 관심이 되게 많으시는데 나 중간에 껴갖고 막 등 따가워서 죽겠다니까요. 빨리 해주세요. 꼭 확인해 진짜? 보겠습니다. 빨리 네, 해주세요. 갑자기 또 아주 중요한 게 저번에 생각이 나셨어요. 용태 PD님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네. 그냥 빨리 터뜨려야지 빨리 하시게. 네, 이제 그 확인을 저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했던 얘기가 네. 에피디오 포르테가 포르테. 어떻고 차이는 어떻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미국에서 권위 있으시고 훌륭하신 분이 그 네네. 내용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좋은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포르테까지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그레이지 님이 몇 번 레이저 시술을 해야 되냐, 한 번 했는데 영 효과가 없으셨다고.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레이저를 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마 모공 때문에 그랬나? 네. 우리 제 주제가 모공이니까. 네, 아마도 그러시지 네.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네.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영 효과 없다는 거, 모공 치료에서 한 번 했는데 효과 없다는 거는 진짜 숭늉과 우물의 관계죠. 아직 멀었어요. 만약에 모공 때문에 그런다면. 그 다음에 꼭 제가 오늘 굉장히 강조했던 피지 문제와 이런 것들이 다 해결하고 레이저 치료가 시작이 됐는지 네.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요. 네네. 변수가 굉장히 많지만 모공에는 한 번 해서는 뭐 의미가 없어요. 한 거나 안 한 거나 뭐 별로. 이제 막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소 10번, 20번 이상 말씀드려요. 10번, 20번 정도는 네네네. 해야 되는군요.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치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네. 전에 그 단지님 네네. 그 진료받은 선생님께서 굉장히 솔직하게 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쉽지 그 않은 가성비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 20번 하려면 비용이 작진 않잖아요. 그쵸. 네네, 그래서. 네. 아이고. 그리고 우연님이 또 질문해 주셨는데, 피지 분비가 엄청 심한 경우에는 로아큐텐 평생 복용해야 하나요? 모공이 좀 호전이 된다고. 자, 어떻게 하면 지금 좋을까요? 같은 경우에 네. 우현님은 남자분 같죠? 성함만 봐서는 조금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남자분 같은데, 그쵸? 네. 그 여자분 같으면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다시 설명드려서 할 건데 남자분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오. 근데 지금 같은 되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는데 네네. 지금 같은 경우를 막 레이저나 다른 쪽으로 해서 피지를 잡으려고 하면 네. 진짜 안 잡혀요. 오. 피지 분비가 워낙 많아서. 네네. 그래서 지금 우연님 같은 경우는 네. 로아큐탄 양을 조절을 해보세요. 아, 용량을. 네, 여드름이 액티브하지 않다면 매일 먹을 필요는 없고요. 네. 이틀에 한 번으로 하다가 3일에 한 번으로 하다가 아니면은 주말에만 이틀, 토일. 그 주말에만 하라는 이유가 평소 때 하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루틴하게 항상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네. 양을 줄여서 쓰게 되면 네. 그거 좀 길게 장기적으로 써도 큰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이제 피지가 줄겠죠. 네. 근데 이게 좀 unfortunately 약간 좀 뭐라 그래야지 좀 그런 게 네.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은 네. 나이가 들면 줄어요. 네네네. 그쵸?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근데 피지선은 커져요. 아, 그래요? 그런가요? 그래서 피지선은 커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 좀 거꾸로 가는데 네. 기능은 또 떨어지니까 네. 분명히 언젠가는 줄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가성비 가장 좋게 컨트롤하는 방법은 그 약을 쓰는 건데 용량을 조절해 보세요. 꼭 매일 안 먹어도 되고 이틀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 주말만 이렇게. 네네. 그럼 훨씬 좀 부담이 더 실 것 네네네네. 같아요. 네. 레이먼드 김님께서는 네. 얼굴에 스팀기 매일 하면 역시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른데 저항성 네. 피부 타입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네. 민감성 피부 타입의 경우에는 네. 안 좋습니다. 우리 피부가 가장 예민한 순간이 언제냐면 촉촉해졌을 때입니다.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약간 수분을 머금고 촉촉해졌을 때 그때가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네. 얼굴에 스팀기를 매일 한다면 내 피부를 일시적으로 계속 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세안을 딱 하고 물기를 딱 닦고 보습제를 딱 바르는 순간 따가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있어요. 네네. 네. 그 왜 그러냐면 그 물기가 약간 머금어져 있는 상황이 머금어져 있는 그 촉촉한 상황이 그때가 피부가 예민하거든요. 거기다 대고 이제 보습제를 바르는데 네. 그분은 피부가 예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반 보습제는 안 쓰고 병원용 보습제를 샀을 거예요. 네. 근데 병원용 보습제의 특징은 pH가 좀 낮아요. 약산성으로 만들기 네. 때문에 그 정도의 약산성에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따가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린 다음에 바르는 거예요. 물기를 닦고 한 20분에서 제거한 다음에? 30분 정도 그냥 공기 중에 천천히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습제를 바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보습제를 바르는 시간을 처음엔 20분 정도 말리고 하고 한 5분 며칠 지나서 5분 줄여서 그러니까 20분, 15분, 10분, 5분 그러다 어느 순간 세안하고 나서 물기 닦고 바로 보습제를 발랐는데 괜찮으면 그만큼 피부 장벽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피부가 가장 예민한 순간은 네. 촉촉해져. 왜냐하면 약간 물기를 머금게 되면 세포 사이가 아무래도 좀 간격이 뜨고 네. 뭔가 약간 불안정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네, 스팀기를 스팀기를 매일 오히려, 하면 안 오히려 좋습니다. 안 좋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아까 우연님이 지금 답변을 해주신 분 네네네네. 남자분이시 맞대요. 오늘 자리 깔아야 돼. 네, 아주 정확하게 맞춰주셨고 지금 14일 복용하고 14일 쉬고, 14일 쉬고 그런 있습니다. 방법도 있겠다. 네네. 2주를 그냥 매일매일 복용하다가 네네네. 아예 2주를 네. 쉬는 네. 이런 방법도 괜찮으시다고 지금 말씀해 근데 주셨네요. 주말에만 좀 써보세요. 토일 이렇게 그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러면은 용량을 더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럼 한 달에 14개 드시는 거잖아요. 네. 토일 하면은 둘 2, 4, 8, 한 뭐 8번, 8번? 8알 또는 10알 정도니까 네. 조금 더 줄이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길게 하면은 분명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어서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는 피지를 줄이려면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도 있지만 비용 대비 따져서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약의 용량을 더 최소화하면서도 내 피지가 좀 컨트롤 될 수 있는 그 용량을 좀 찾으시면 되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줄여보세요. 네. 네. 그리고 뭐 시술을 통해서 피지를 줄이는 시술 많거든요.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비용 대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단지님 질문 받아볼게요.
때를 밀지 말라고 하는데 때를 미는 것도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안 좋을 수가 안 미는데? 있을까요? 저 안 밀어요. 밀어본 지가 제 기억이 없어. 오. 옛날 막 아버지랑 어렸을 때 목욕탕 가서 막 어렸을 때. 막 아프게 네. 막 이렇게 했던 이후로는 저는 한 번도 기억이 없어요. 절대 네. 안 밀어요. 네, 안 밀어도 괜찮다고 해주셨고. 피부과 선생님들 중에 때 미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안 민다고 해도 전혀. 그게 내 피부 장벽인데 그걸 왜 밀어서 그걸 왜 밀어요? 뭔 내게 제일 좋은 건데. 네. 그리고 효과가 잠깐뿐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세안하는 게 피지와 블랙헤드에 좋을지. 어떻게 세안하는 거? 아까 뭐 찬물로 하면 일시적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차피 세안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제가 중요한 거는 세안제를 어떻게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네.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네.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lukewarm water, 그러니까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 핑거볼을 이용해서 가볍게.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스펀지나 뭐 하여간 뭔가의 어떤 기구, 그러니까 해면, 스폰지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손으로 가볍게 그냥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하시면 돼요. 네. 세안제가 선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젤 타입 클렌저가 조금 더 다른 타입보다는 더 부드러워요. 젤 클렌저를 좀 사용해 보세요. 네. 그리고 아망딘님이 25살부터 30살까지 모공이 넓어서 아주 많이 시술을 받으셨어요. 울세라, 슈링크, 아크네스, 프락셀, 모자이크 등등. 루아피탄 2년 복용했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피지 문제예요. 제가 여태까지 오늘 한 얘기가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피지 정리 안 하고 뭔가 다 쏟아부어도 의미가 없어요. 피지 정리를 돼야지 돼요. 그래서 피지만 줄어도 모공 좋아진다니까요. 네. 그래서 로아큐탄 복용하시고 피지 줄어서 좋아지신 거예요. 로아큐탄 때문에. 네. 어떡하냐. 어떡해요. 돈 아까 3천만 원 막 쓰셨다고 그러셔가지고 아이고.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 화장품이 기름져서 피지 부분이 많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워낙 기름기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기름기가 좀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성분이나 이런 게 좀 약간 들어가게 되면 피지가 정리가 안 되면서 막 피지 분비 많아지고 여드름도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피지를 좀 정리를 해줘가면서 이걸 발라야 돼요. 그래서 되게 제라드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오일리하면서 레지스턴트한 사람인데 오일리하면서 센시티브한 사람들의 관리법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저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인터넷 찾아보면 민감 피부 관리법 모공 같은 또 가벼운 세안제, 약산성 세안제를 쓰고 뭐 뺏기면 안 되고 보습제를 열심히 쓰고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제라드님은 닦아줘야 돼요. 닦아주면서 이런 보습제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서 하니까 이게 계속 쌓여서 트러블도 나고 여드름도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벗겨줘야 좀 이렇게 닦아줘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닦아주려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사용하면 되는데 크레오신 티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죠, 베이스에. 크레오신 티를 아침에 좀 써주고 그러면 이제 기름이 쫙 빠지겠죠, 알코올이 돼 있으니까. 저녁 때는 디페린이나 에피디오 포르테 같이 아다팔렌, 레티놀 성분을 발라주면 피지 분비가 줄죠. 그러면서 콜레스테롤 화장품을 쓰시는 거예요.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피지를 빼거나 뭔가를 해줘야 돼요. 문종아님 안녕하세요. 저 아시는 분. 성함만 보셔도 아시나 봐요. 문종아님은 알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웬일이야 이 낮에 일 안 하시고. 단골이신가 봐요. 그리고 그래서 또 항상 이게 닦아주는 게 좋아요. 닦아주는 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를 들으실 때 사람들이 내가 이제 꽂히는 거에만 딱 기억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 주변을 또 사실 되게 이게 다양하거든요. 이제 주변을 또 잘 보고 나한테 맞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짜집기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 안 되는데 뭐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문종원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공을 줄이고 싶으면 아니 문정환님 사실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으셨는데 네네. 너무 좋아져가지고 어. 이쪽이 다 이렇게 되게 처음에 이렇게 많이 입 쪽으로 해서 이제 흉터가 많으셨는데 네. 진짜 거의 없어지셔갖고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병원을 다니면 원장님 병원 다니면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근데 이게 줄어든다고. 이거 이렇게 얘기해 항상 저도 꼭 병원 문제가 아니라 저도 이제 어떤 소비자가 되잖아요. 네. 항상 내가 공급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소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가 되면 이제 순간 또 요구사항이 또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뭔가 잘 된 경우가 별로 없고 근데 진짜 딱 믿을 만한 분을 찾은 다음에 알아서 해주세요가 나는 결과가 항상 좋았던 것 맞아요. 같지 저도 않아요? 그래요. 네. 항상 전문가를 뭔가 신뢰했을 네네. 때 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막 개입하면은 꼭 산으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무엇이든지 좀 네, 그런 것 약간 같아요. 병원도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저는 그렇게 사니까 어디 가서 뭐 하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저도 그래요. 알아서 네. 알아서 해주세요. 믿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님이 뱀살처럼 정강이 쪽이 항상 건조하고 피까지 나신대요. 보습제를 이게 바르는데, 네. 그냥 일반 건조한 걸 수도 있고요. 네. 이치오시스라고 어린 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린 선? 네. 건선 이런 건가요? 건선이랑 다르게 피부가 네. 진짜 이렇게 왜 논바닥 갈라지는 거 보면 마름모 사각형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모양이 잡히면서 거북이 등 껍질처럼 이렇게 모양이 딱딱 잡히면서 쫙 트잖아요. 네. 피부도 좀 약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네. 피도 나고 하면 진짜 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콜레스테롤 성분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써보세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성분이 각질 같은 것을 정리를 좀 그러니까 피부에 각질 떨어지는 거를 잘 붙여주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같은데 보습제가 콜레스테롤 들어가 있는 보습제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일반 보습제는 양이 많으면서 막 1만 원, 2만 원 정도 쌓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그 콜레스테롤 못 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들어가 있거나 피토스테롤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찾아서 한번 좀 발라주시면 지금 여태까지 쓰던 보습제랑 좀 다르게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정말 피도 날 정도로 건조하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보습제도 중요하지만 약도 중요하거든요. 일시적으로 스테로이드 좀 쓸 필요도 있고 장기적으로 가게 되는 경우 스테로이드가 아니면서 바르는 연고들, 엘리데, 프로토피 이런 약도 좀 쓸 필요도 있고 하니까 우선 첫 번째는 피부과 전문의생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네. 두 번째로 이제 그런 콜레스테롤 또는 피토스테롤 이런 성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돼요. 네. 우선은 네. 좀 보습제를 한번 좋은 거를 네네.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받기 전에 아까 저희가 잠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뭔데요? 그 내 피부에 날개를 맞다. 이거를 나 막 이제 대답하다가 얼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우리 같아가지고 70명 들어오셨으니까 네, 오케이.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 계시니까. 프로그램에 네. 우리 프로그램도 이제 새로 이렇게 개편이 됐잖아요. 네네. 제목을 정해주시는 분들 네. 저기 공모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네, 지금 공모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내 피부에 날개를 달아줘라는 이 코너 제목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제 조금 방식도 좀 바꿔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진행자도 원래 예담 아나운서가 너무 잘해주셨지만 이제 어떻게 제가 또 바뀌게 됐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바뀌게 되면서 이 코너 제목도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데 지금 공모를 잠깐 열어볼까 해요. 그래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선정이 되신 분들께는 선생님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뭘까요? 뭐죠, 선생님? 네. 네,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 보습제랑 세안제 드릴게요. 네. 세트로. 네, 세트로 선생님이 제공을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방송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댓글로 지금 달아주셔도 좋고, 되고 저희가 네, 영상으로 또 올라가니까 거기에 댓글에다가 달아서 이제 잘 골라서 네.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많이 공모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이제 다시 질문을 네네. 계속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또 이소트레티노인 6개월째 복용 중이시래요. 그렇죠. 손등이 이제 이게 이소트레티노니까 대표적인 약이 옛날에 로아큐탄이었는데 로아큐탄이 요즘 이제 수입 중단됐고 다른 이제 우리나라 제네릭 약들을 쓰게 되는데 어쨌건 간에 이제 이런
그 피지 줄이는 이소트레티노인 약을 쓰게 되면 건조해지는데 손등 중에서도 이쪽 네. 여기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기, 이 안쪽이 네. 잘 터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용량을 일단 줄이시는 게 좋아요. 아, 네네. 네, 여기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건조해지면서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습을 하면 괜찮은데요. 용량 여드름이 너무 심하지 않으시면 우선 용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습제를 쓰시면 돼요. 네. 네, 용량을 먼저 줄이는 거. 그 다음에 금분씨님께서 백사용 백이 뭐죠? 아까 제 생각에는 팩인 팩. 것 같아요. 그쵸? 아. 네, 아까 팩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발라도 되죠. 안 다음날 될 건 없죠. 네, 네. 발라도 좋다고. 네. 네. 왜냐면 거기에 다 어차피 그 보존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뭐 썩어서 못 쓴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우리 먹는 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잘 그 안에 이렇게 하고 나면 항상 그 뭐라 그러지? 포장 안에 이렇게 네, 남잖아요. 네, 남아있어요. 국물이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액체, 네. 국물. 네, 국물. 네. 쓰셔도 돼요. 네, 뭐 다음날 정도는 네, 그럼요. 괜찮다고. 네. 남은 거 막 말씀해 몸에 이렇게 발라도 돼요. 네. 그냥 팩만 하고 휙 버리지 마시고. 네, 걱정하지 아깝잖아요, 마시고. 네, 그거. 맞아요. 많이 들어있는데. 네. 아까 그 켈리킴님이 맞아요. 딱 그분만 올라온다고 네. 아까 여기 이렇게 딱. 해주신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량 줄이시고 보습제 바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페이스크림, 넥크림, 핸드크림, 풋크림, 바디로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 성분이 조금씩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아, 이게요. 네. 기본적으로는 똑같죠. 기본적으로는. 네. 기본적으로는 똑같은데 네. 뭐가 다르냐면 베이스가 그 핸드크림이랑 페이스크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크림은 되게 좀 약간 끈끈해야지 좋죠. 좀 꾸덕꾸덕한 꾸덕하고. 느낌이 근데 그거 얼굴에 바르면 조금 답답하고 기름질 것 너무 같은 답답하죠.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성분은 비슷한데 그 성상을 좀 다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 성분이 어떤 성분은 페이스에 뭐 잘 듣는 뭐 그러니까 세라마이드도 뭐 페이스에 잘 듣는 세라마이드가 따로 있고 손발에 잘 듣는 세라마이드가 따로 있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베이스에 따라서 네. 그 발을 사용할 부위에 따라서 그 성상과 베이스를 달리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성분은 비슷하지만 네네네. 조금씩 다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 이미 생긴 여드름도 로아큐탄 먹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까요? 네, 다른 치료 그럼요. 없이?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로아큐탄이 잘 들을 수 있는 타입은 피지 분비가 많아서 생긴 여드름인데 요즘 여드름은 또 피지 분비랑 상관없이 네. 화장품이나 이런 거 잘못 써서 생기는 여드름도 많아요. 음. 좁쌀처럼. 그래서 그런 경우는 로아큐탄 써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피부 타입, 여드름 원인이 피지 분비가 많아서 생긴 건지 아니면 이런 화장품 잘못 써서 트러블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안 좋아져서 생긴 건지 이걸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 구별은 이제 피부과 전문의 병원 찾아가서 네네. 아, 이거 어떤 건지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로아큐탄 유통기한 지난 거 복용하는 거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알약처럼 땡땡하게 뭉쳐있는 약이 아니라 이게 연질 캅셀로 돼 있고 이렇게 돼 맞아요. 있어서 네, 그건 아니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남자분 아 그래도 먹는 건데 먹는 건 유통기한 지나면 맞아요. 먹는 건데. 바르는 건 좀 몰라도 맞아요. 네, 먹는 거는 좀 맞아요. 최대한 네, 일단은 네, 네.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K블랑님이 피부가 계속 좋다가 10월 환절기부터 피부가 오돌토돌 간질간질 뒤집어져서 원인을 찾다가 세수를 그냥 물로만 해보셨더니 조금 돌아왔다고. 아 그렇지. 네. 오히려 그냥. 그거 봐. 가장 중요한 건 네. 보습의 시작은 세안이잖아요. 네. 세안 가볍게 하니까 좋아지잖아요. 네. 네, 맞죠. 정말 네, 산 네, 증인이 네, 네, 또 네, 네. 나와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저녁에만 하시다가 이런 경우에는 또 세안제가 어떤지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전 세안제 중에 가장 강력한 그게 비누거든요. 알칼리성으로 이제 네. 피부 장벽을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네네. 제일 순한 비누보다 그러니까 요즘 신데트 바라고 하는데 도브 비누를 비롯한 그런 비누들은 일반적인 비누보다는 좀 부드럽긴 하지만 네. 그래도 리퀴드 타입의 세안제보다는 리퀴드 타입의 세안제가 그 신데트 제일 순하다는 비누보다 더 순해요. 일반적으로. 네네. 일반적으로 아닌 네. 애들도 있지만 네네. 그래서 세안제를 한번 바꿔보시는데 네. 여러 타입의 세안제들 중에서 네. 젤 타입 클렌저가 가장 부드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 이틀에 한 번? 요렇게 하는 것도 추천을 해주시나요? 글쎄, 그래도 하루에 한 하루에 번은 한 닦는 번 게 좋지 정도는? 않을까? 네. 세안제를 좀 바꿔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워터 타입의 클렌저나 젤 타입의 클렌저가 좀 순하게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젤 타입 클렌저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또 네, 쭈야 아빠님, 네, 2019년 답변을 4월이면 주셨어요. 지났잖아. 그러니까요. 아이, 그게 먹지 마시라니까요. 새로 처방 받으세요. 네, 최대한 일단은 아, 말고. 집요하시네. 네. 또 물어봐 주셨어요. 네. 근데 만약에 네. 19년 4월까지 바르는 보습제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저는 좀 살짝 고민할 것 같은데 아예 먹는 건 안 돼요. 네, 맞아요. 조금 아까 말씀 네, 주신 네. 대로 말랑말랑한 연제 캡슐이다 보니까 최대한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초등 여아인데 콧볼 있는 쪽이 조금 까맣게 올라오는 아, 것 네. 같아요. 그거 그 콜레스테롤 보습제 이런 경우 써보세요. 지금 음. 나이 때도 약 쓸 필요 없고요. 그 피지가 살살살살 녹으면서 잘 나와요. 네, 좀 효과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여드름약 4개월째 먹고 있는데 매일 이틀에 한 알. 이틀에 한 알. 그 이틀에 하나씩 먹어서 2년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양 먹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로아피탄 먹기 시작할 때 피 검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질이라든지 간 기능 검사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처음에는 그 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를 때는 막 일정 기간마다 피 검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요즘 미국의 예를 들면 복용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검사를 한번 해서 큰 변화가 없고 괜찮으면 그 이후로는 잘 안 해요. 네, 뭔가 변화가 생기면 그 초반에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복용을 해서 한 달 정도 지나서 피 검사를 해서 별 변화가 없고 이상이 없다. 네. 그러면 안심하시고 좀 약간 길게 드셔도 돼요. 이틀에 한 번씩 해서 2년 정도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선생님께서 2년 먹을 약을 한 방에 처방하실 일은 절대 없거든요. 네. 2달에 한 번, 보통, 예, 그 그렇죠. 정도 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은 팔로우업을 하실 테니까 네. 여기저기 병원 바꾸지 마시고 그 한 선생님한테 꾸준히 잘 팔로우업 해가면서 처방 받으시면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꼭 병원에 꼭 정기적으로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차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로아큐탄 일주일에 3알씩 먹으면서 일주일에 코모공 네네. 치료 중이시라고 괜찮고? 해요. 네,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고 생각 중인데 아니 시술? 로아큐탄 먹으면서 박피 시술 하셔도 돼요. 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또 젤 타입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네. 로아큐탄 먹으면서 레이저 치료 받으면 뭐 흉터가 더 생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그냥 고용량으로 하루에 뭐 30ml, 40ml 완전히 막 때려 먹어. 또 이렇게 말이 저래. 많은 약을 많이 복용할 복용? 때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네. 뭐 이틀에 한 알, 뭐 이 정도 용량 갖고는 안 생겨요. 네, 충분히 괜찮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망디님이 레이저를 안 받고 있는데 모공을 홍조를 얻었다고 네. 휴식을 취하면 자연스럽게 네, 좀 줄어들까요? 좋아질 거예요. 아. 마지막으로 하신 레이저 하신 지 언제일까요, 옛날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죠.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생긴 홍조, 레이저 받고 그러니까 모공이나 흉터 치료를 하다가 네. 홍조가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적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꽤 있어요. 보통 한 얼마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 홍조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요. 피부 네네. 타입마다 다르고 또 민감한 타입 있고 그렇지 않은 타입 있고 그래서 네. 되게 OSNT라는 그 민감한 타입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2년, 3년 이상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피부 타입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항성에 오일리하면서도 레지던트한 타입은 한두 달이면 또 그냥 뚝 없어지기도 하는데 네네. 오일리하면서 센시티브한 경우에서는 네. 특히 OSN 그러면서 피부 하얀 사람 아. OSN 타입 같은 경우는 네. 되게 오래 가기도 하거든요. 아. 지금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물갈이라 그래야 되나 한번 싹 이게 바뀌셔가지고 네. 제가 1년 전 1년 좀 더 전에. 기다리셔야 되고 아마 피부 타입이 아마 좀 약간 민감하시고 얼굴 하얗신 분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 얼굴 하얀 분들은 좀 더 오래 가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다음번에는 네. 우리 피부 타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제 제가 앞으로 방송하거나 이거 강의할 때 항상 피부 타입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저 혼자서 OSN이 어떻고요, OSPT가 어쩌고요, 막 어쩌고 저쩌고 하다 그러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조금. 근데 전에 제가 한번 방송을 한번 했었었는데, 근데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계속 좀 같이 들어오시니까 제가 한번 강의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또 쉽게 이해하시니까 다음번에 이제 피부 타입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근데 이제 아직 분명히 좀 피부 하얘면서 민감한 타입이실 것 같은데요. 치료를 조금 혹시 그 감정 홍조식으로 그 열을 뭐라 그러지 온도 변화나 아니면 집중하거나 이럴 때 좀 얼굴이 빨개지시나요?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 좀 글 올려주시고요. 네. 어쨌건 그런 경우에 먹는 약도 이런 경우 좀 약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적극적으로 홍조 레이저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네. 먹는 약도 좀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에 요즘은 이제 베타 차단제를 많이 쓰는데요. 네. 그거나 좀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덜 민감하게 하는 약들을 좀 써가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하시는 게 왜냐하면 이게 홍조가 생기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고 되게 대인관계도 좀 기피하게 되고 영향을 끼칠 수. 그러면서 막 내가 그때 레이저 하지 말걸 아. 또 후회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그래서 네네. 답변을 주셨는데 감정 홍조? 피부 하얀 편이시죠, 되게 그렇게 잘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베타 차단제나 뭐 이런 것도 좀 써가면서 좀 약간 좀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안 빨개지셨는데 그렇다고 하시는 속상하시겠어요. 은근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좋아져요. 네. 네. 그리고 또 수님이 지금 저희 공모에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뭔데 재밌다. 두구두구두구두구. 피부 사랑 안내 가로치고 자 이렇게 네,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의견. 네, 첫 번째 의견 주셨어요. 네.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도 댓글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면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취합을 해서 방송 되신 분께는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 계속 받아볼게요. K블랑님이 10월 초에 털이 잘 빠지는 캐시미어 원단 옷을 샀다가 접촉 피부염에 걸렸었는데 장벽의 문제인 건지 옷을 사기 전에는 위로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피부가 좋으셨다고. 털이 캐시미어 원단 옷을 샀다가 어느 부위에 그런 게 생기셨을까요? 그 장벽이라는 게요. 항상 약한 게 아니고 그때 따라서 이제 상태가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막 그래서 딱 단순히 이제 그 하나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옷에 대해서 어떤 케미컬 처리가 할 수도 있고 뭐 그 장벽과 상관없이 어떤 그냥 실제로 이제 어떤 접촉 피부염이나 이런 트러블이 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캐시미어 원단으로 해서 트러블이 났을 때 사실 그 문제만이라고 하면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좀 계속 지속된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변수가 워낙 많죠. 그래서 그 장벽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근데 얼굴에만 그랬다? 그럼 캐시미어 원단의 옷을 하면 이렇게 옷깃이나 이런 데서 좀 닿아서 좀 네, 얼굴이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네네. 그 이후에 얘를 안 했으면은 얘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가라고 이제 그때 기억나는 게 또 이제 그래서 캐시미어가 좀 억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워낙 다양하기 정확하게,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속된다면 피부과 전문의선 병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패치 테스트라고 뭐 알러지가 원인을 좀 찾아낼 수 있는 이제 검사가 있는데 등에다가 한 판 딱 붙여놓고 48시간 정도 지나서 다시 열어봐서 어떤 알러지가 원인이 있는지도 이제 보는 검사도 있고요. 그래서 방문하셔서 진료를 한번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피치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모공이 주기적으로 귤 껍질처럼 울퉁불퉁해지고 빨개지신다고 이거 왜 그러는지. 주기적으로? 원래 이제 모공이 넓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 상태로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면 이제 그 피지가 많이 쌓이는 거에 따라서 좀 업다운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공이 단순하게 구멍만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주변에 이렇게 폴릭 각질이 쌓여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피아크네라는 세균이 생기면서 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이제 업다운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되는 건데, 네. 그런 경우는 대개는 뭐 잠을 많이 못 잔다든지,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피지 분비 많아지면서 그런 염증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몸 네.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업다운이 있을 수는 있죠. 네, 근데 그 자체가 모공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어떤 피지와 연관된 염증 반응 문제에 따라서 업다운이 업다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질문 주셨다고 했는데 그 콜레스테롤 보습제는 성분을 보고 사면 될까요? 대개는 이제 그냥 제가 정해드릴게요. 그 스킨슈티컬스에서 나오는 트리플 리피드라는 되게 비싼 제품이 있고요. 네. 제로이드에서 나오는 뭐 콜레스테롤이 아닌 피토스테롤이 들어가 있는 네. 그 제로이드 인텐시브 오인트 뭐 이런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만든 콜레세라라는 보습제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이슈가 돼서 좀 찾아보면 좀 그 외에 여러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성분 보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다 거의 받아본 닿네요. 것 와, 됐다. 같아요. 네, 선생님 너무 질문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받아볼게요. 피지랑 모공이 많은 네. 로아큐탄을 지금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가시면 자외선 사진, 아까 그 진단기에서 자외선 사진을 보고 피지 분포를 보고서 결정을 하는데요. 피지를 어쨌건 간에 디페린을 쓰시던 로아큐탄을 먹던 그 보습제를 잘 쓰셔야 되고, 세안제 보습제를 잘 정리를 하셔야 이게 지금 무슨 지금 처음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네. 건조하면서 피지가 모공이 많은 경우는 되게 네. 이런 경우가 인터넷 검색하면 뭘로 쫙 뜨냐면 수부지로 떠요. 네네. 수분 부족 지성. 네. 그래서 지성이면서도 피부 장벽이 안 좋아서 건조한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성인데 피부 장벽이 안 좋아? 왜 그러지? 세안을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피부 자체가 워낙 그 센시티브해서 피부 장벽이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약간 자꾸 피부 장벽을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피부 타입.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서 보습제를 충분히 잘 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설명드리지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성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거를 쓰면서 이제 피지를 줄이는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 피부 장벽이 좋아지게 되면 피지 분비도 조금은 줄어요. 피지 분비가 많은 이유가 피부 장벽이 안 좋으면 네. 내 몸에서는 피부 장벽이 안 좋으니까 이걸 보충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피지선에서 피부 장벽의 주 소스가 되는 리피드 성분을 자꾸 만들어서 공급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기름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피부 장벽이 좋아지게 되면 피지 분비도 좀 약간 줄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로아큐탄이나 디페린을 바르면 좀 좋아질 텐데, 네. 지금 처음부터 디페린을 바르는 거는 조금 바로 직접적으로 바르는 건 약간 자극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조심스럽고요. 로아큐탄을 먹긴 먹는데 아주 분비가 많다면 네. 이틀이나 3일에 하나씩 좀 먹다가 웬만큼 좋아지고 나서 피부 장벽 상태 괜찮으면 서서히 줄이면서, 먹는 약을 서서히 줄이면서 디페린 바르는 걸로 넘어가는 거.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네네네. 네. 잘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망디님이 오늘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맨날 눈팅만 하다가 오늘 질문 처음 해봤는데 답변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앞으로 잘 챙겨보겠다고. 근데 이렇게 감사한. 하면 저도 요즘요 유튜브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는 네. 옛날에 잘 안 봤다가 네. 제가 하니까 남들 하는 거 어떤가 하면서 이렇게 네. 보는데 제가 어디 뭐를 많이 보냐면요. 네. 밀리터리 방송을 많이 봐요. 아, 네. 어떤 무기 막 어디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막 보다 보니까 네네. 이거를 계속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귀에다 꽂고 네. 이제 집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네. 뭐 딴 일을 하면서 한쪽 귀에다 꽂고 아, 계속 들으면서 이제. 저도 그래요. 막 출근하면서 뭐. 막 그러다가 이거 재밌는 거 나오면 이제 이렇게 보다가 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꼭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글이 올라오면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맞아요. 나도 오늘 한번 해보고 싶. 그거 한번 같이 정말 해봐요, 해보고 선생님. 싶었어. 같이 해봐요, 선생님. 하나, 둘, 둘, 셋. 셋.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나 네. 이걸 정말 해보고 싶었어. 이거 무조건 선생님 아, 해야 맞아요. 됩니다, 해야 돼, 요즘에. 네. 오늘 소원 풀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네. 오후 시간에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리마인드를 드릴게요. 저희 내 피부에 날개를 달아줘라는 요 코너명을 살짝 바꿔볼까 이제 개편을 맞이해서 하는데 요 방송이 끝나고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거기 댓글로 제목을 달아주시는 분인데 선정이 되신 분께는 선생님의 네. 세안제와 보습제 세트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이렇게 인사를 한번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럼 마무리 멘트 한번 오늘 해주실까요? 너무 즐거웠어. 네. 오늘 되게 재밌었죠, 그렇죠? 네, 나 혼자 재밌었나? 아니에요. 모공 너무 핫한 주제. 네, 저도 맞아요. 너무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게 했었고요. 우리 네. 다음 방송도 지금처럼 또 점점 저희가 이제 더 오늘 처음 시작부에 제가 혼자 막 버벅대고 막 그랬는데 준비 좀 더 잘해서 네. 더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더 재밌는 방송으로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2주 후인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